유거랑쟁 얘기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는 이해찬을 칭찬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CNP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CNP 논쟁이 그러니까 80년 광주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혁명 노선을 취하기 시작하는 건데 CNP 모두 혁명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 85년도 때 김근태 문용식이 뭐냐면 김근태가 이율호도 여기인데 김근태가 그러니까 CNP 논쟁을 문용식이 들어와서 나우콤 사장했던 그분이시죠? 문용식한테 이걸 교육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학내로 퍼진 거야. 그러니까 김근태를 중심으로 한 청년 그룹이 혁명 이론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당시 제야에 있었던 혁명 이론을 세 가지로 정리한 뒤에 문영식한테 소개했다는 거야. 그리고 문영식은 이걸 가지고 그 이름도 유명한 민추위를 만든 거야. 민주화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민추위로부터 모든 혁명 이론이 파생돼요. 그러니까 CNP라는 건 근데 저기 김근태 선배나 문용식 선배는 사실 주사파는 아니잖아요. 주사파, 막스 레닌주의. 네. 김제클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CNP는 오랜만이시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C는 CDR, 시빌 그러니까 시민 민주주의 이게 DJ 노선이고 N은 내셔널 그러니까 민족 민주혁명 요거는 약간 그런데 이게 CA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P가 그러면 people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주사파를 혁명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NLPDR이거든요. 그렇죠. P야 P. 네. 그런 그 프롤레타리아 할 때 그 P 아니야? people. 프롤레타리아. 나 너무 이렇게 인민. 당파적이지 않아 나? 사실은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그 독재로 가기 위한 그 또 전 단계로서 그 선택을 한 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랑 직접민주주의가 뭐가 다르냐고 좀 물어보시는 분이 아까 계셨어요. 그 의회민주주의는 의회를 통한 민주주의니까 간접 민주주의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의회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고 직접 민주주의는 전체 그 구성원이 다 참여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거죠.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면 법과 제도, 이미 기존에 의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그것에 의거해 국가를 운영하는 거라면 직접민주주의는 지금 형태를 보면 설사 법과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중들의 다수 대중의 마음에 어긋난다면 촛불을 들고 나와서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는 저 옛날에밖에 없는 거지.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인데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나오는 게 직접 민주주의지. 근데 그 직접 민주주의도 개뻥 직접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 그다음에 촛불 들고 맨날 나오면 되잖아요. 고대 아테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인데요. 그 혁명이냐 개혁이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85년의 운동권에서 개혁 노선을 취하는 건 3% 미만, 10% 미만이고 다 혁명 노선을 취했죠. 근데 그 중에서 이해찬이 개혁주의자라고 자기 본인이 얘기를 하고 교조적인 계급 투쟁이나 혁명은 안 된다. 이 말은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발문을 그러니까 추천사를 유시민이 썼는데 유시민이 아주 인상 깊게 읽었다는 책인데 글인데.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 방법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찾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책에서 찾았어요. 막스주의 원문, 주체사상 원문에서 방법을 찾는데 이해찬은 현실에서 찾겠다. 이거는 상당히 인상적인 글이에요. 마르크스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칼 포퍼, 혁명이냐 개혁이냐에서 이게 유명했던 게 혁명을 대표하는 인물이 마르쿠즈였거든요. 마르쿠즈. 그러니까 네오 막시즘. 그다음에 개혁이 칼 포퍼입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칼 포퍼입니다. 열린사회 그 적들을 했던 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혁명이냐 개혁이냐라는 논쟁이 많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혁명 쪽을 택하고 있을 때 이게 막스주의 계열이죠. 근데 이해찬은 칼 포퍼를 했다라는 건 그 굉장히 별로 없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는 어찌 보면 당시 대부분은 교조주의자였습니다. 막스주의 책 몇 권 보고 막스주의자 되고 혁명하겠다는 게 대부분이야.
대학교 3학년들이 뭘 알아. 근데 이 그렇죠. 학생들이 레닌주의 책 보고 나서 그 레닌주의를 그 한국에 적용하려고 했던 거니까. 마르크스가 막시즘 썼을 때는 자본론 쓸 때 몇 살이었는데? 1918년생 30살 정도 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을 썼을 때가 30살이야. 물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 때와 지금의 그 청년의 나이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통일전선론을 좀 입각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 어떤 게? 민통년 3대 기본원칙이나 이런 걸 민통년의 봤을 3대 기본원칙은 제가 볼 때 6월 항쟁을 상징하는 것 같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세 집단이 있거든. 하나는 DJYS가 있잖아. DJYS에서 이런 게 안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냐면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중심이었으니까 거리 투쟁에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 그 다음에 학생들은 혁명주의였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야. 근데 민통년이 이제 6월 항쟁을 주도하는데 6월 항쟁 한 달 전인가 합숙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대요. 하나는 전국 동시다발 시위를 한다. 두 번째는 종교계 그다음 학계까지를 포함한 대연합전선을 구축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저 수준 행동 강령을 채택한다. 이 최저 수준의 행동 강령이 직선제죠. 직선제. 그러니까 직선제라는 강령. 호언철폐 아닐까? 호언철폐랑 직선제랑 같은 얘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직선제 쟁취라는 게 최저 수준의 행동 강령이라는 거잖아. 우리가 뭐 엄청난 사건인데 원래 꿈꿨던 건 혁명 정부인데 최소한 안 되면 직선제 쟁취라도 하자 이런 거였던 거죠. 안 된다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대중적으로 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너무 수위가 높은 구호를 내걸면은 안 따라 나올 거라는 그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연합전선을 구축하려면 그러니까 강령이 최저 강령이라 해야 돼. 내가 볼 때 이게 정말 어설픈 혁명주의자보다 훨씬 위에 근데 대한 이게 거야. 사실 모택동이 국공합장 했을 때도 똑같은 그런 거잖아요. 네네. 어쨌든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딱 목 걸고 국공합장을 한 후에 이제 독립이 된 다음에 이제 대만을 치잖아. 그제서야 이제 공산주의 깃발을 딱 들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런 거를 보이네. 베렌장님 감사합니다. 그 이해찬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민경호 대표님이라는데요. 이해찬은 참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어떻게 넓은 틀에서 보면은 통일전선 전술의 이제 일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좌파는 통일전선을 정말 잘해. 근데 좀 이 얘기 좀 내가 요즘 좀 그래. MBC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어. 좌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은 간단하거든. 그냥 여기서 좌파가 우위를 잡으려면 MBC를 버리면 돼. 바이든이 아니고 난리면으로 받아도 돼. 근데 대통령이 이 새끼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새끼라는 말을 한 걸로 전선을 치면 오히려 이건 유리한 전선인데 끝까지 MBC를 지키기 위해서 바이든 전선에서 물러서질 않잖아. 내가 보면서 미련하게 왜 저래? 그냥 MBC를 버리고 이 새끼 전선으로 전선을 옮겨야 유리한데 지금 바이든 난리면을 갖고 가는 게 좌파한테 유리하지가 않는데 여기서 이제 난리면이 되면 MBC는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MBC를 지키려고 끝까지 가잖아. 근데 이 와중에 우파는 홍준표 기자회견에 유승민 뭐 써? 서로 막 싸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유리한 정국에서 참 싸움이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런 통일전선의 어떤 그런 행동 방침은 되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꼭 싸우려면. 근데 내가 좀 과장하자면 그러니까 6월 항쟁의 하이라이트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6월의 거리에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내부 논쟁을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오르니 뭐 사회주의 공화국이 오르니 이딴 얘기를 하면 다 무시하고 직선제 하나만 갖고 해. 그러니까 정말 대연합전선이었거든. 학계 종교계 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대시위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6월 항쟁 때 김근태도 감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장기표도 감옥에 있었어. 문익환 목사도 감옥에 있었다고. 감옥에 안 있는 사람이 없어. 다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이해찬이 버티고 이런 걸 했으니까 내가 볼 때는 6월 항쟁을 상징하는 인물 같아.